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1차 무역 합의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과 중국이 1차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1차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질질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15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없어졌죠. 뭐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야 또 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아주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반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뉴스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신규 실업자 5만 명 증가. 이건 뭐 무역합의 소식 때문에 특별하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장 분석입니다. 등락 결과 코스피는 상승 출발, 추가 상승,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죠.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 수급이 좋았어요. 역시 어제도 수급이 좋았는데요. 오늘도 수급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은 오늘은 해외 증시, 수급,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결국 미국이 급등했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급등할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역 합의에 대한 그 기간이 이제 15일까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정도의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쉽게 중국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뭐 여론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시나 이런 쪽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봐요. 기업도,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은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지금 오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이라도 당장 깰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인물은 못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다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1차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이제 추가 관세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덜었습니다만 그 이상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던 게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웃긴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호재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서 호재도 받아들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 굉장히 좋았죠. 뭐 어제도 엄청나게 좋았고요. 오늘도 좋았는데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오늘 괜찮았기 때문에 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섬유보복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종목 흐름이 강세를 유지한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죠. 오늘 결국 최근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동안 전고점에 대한 이 부담이 상당히 있었는데 결국은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고가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 야, 엄청난 힘입니다. 뭐 처음에 급등을 해가지고 그대로 쭉 그냥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잘 버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강한 흐름을 보인 그런 상태고요.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꺾이면 지수가 꺾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꾸역꾸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더 강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초반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양봉 마감했습니다만은
코스닥도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코스피에 비해서 현재 약하죠. 이게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기적으로 지수를 반등시키는 역할에 충실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 쪽과 어떤 연계된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결국 코스피지 않습니까? 코스피를 강하게 반등시키는 게 기관이나 이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기관도 엄청나게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면은 오늘 좋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어제도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제 이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3,000계약, 23,000계약을 매수한 게 과연 얼마만인가? 이거 근래에는 거의 보기 드문, 보기가 힘들었었던 그런 수치예요. 물론 지금 선물이 지금 예전으로 치면은 11,000계약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어제 이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반등시키겠구나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온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이 역사상 최고점을 또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물 세력 쪽에서는 좋은 거예요. 최대한 더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뭐 최대한 수익을 내자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음 놓고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 강세는 훨씬 강해 보이죠. 갑자기 확 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하락할 때 보십시오.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 볼까요? 미국 시장은 조금 빠지고 상승했죠. 저점이 12월 3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12월 5일입니다. 더 약했어요. 더 빠지다가 미국이 더 안 빠지네. 그냥 다시 반등하네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호재가 터지니까 여기서 뻥 튄 겁니다. 어쨌든 호재를 이용한 상승이다 보시면 됩니다. 2100 언저리에서 2070까지 2170까지 이틀 만에 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 거의 인위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을 만들었던 게 어제 이 선물 매수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이게 여기서 허무하게 무너지기보다는 일단 위쪽에서 물량 청산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시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시켰어요. 많이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가려면은 또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살짝 더 반등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섬유보급 업종이 약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종목들이 약했어요. 그러면서 약한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등락 현황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았죠. 오늘은 코스닥이 더 좋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어제 좀 덜 상승했던 걸 한풀이를 한 그런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뭐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은 종목 흐름은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수가 빠졌을 때는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반등할 수 있을 때 종목 흐름이 조금 더 좋게 나온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SK하이닉스 카페24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카페24는 보이지 않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이지 않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은 흐름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고점을 다시 넘어섰죠. 벌써 1월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1월, 지금 2월 고점이 여기였는데, 자, 4월 고점이 여기죠.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것이죠. 지수가 버티니까 버티긴 하는데, 크게 가지 못해요. 추세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이 고점을 넘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종목도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적당히 던지고 그리고 나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24는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지금 꺾여가지고 뭐 너무 심하게 빠진다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요. 지수가 가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지수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추세적으로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단기는 가격 부담과 단기 탄력의 대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을 봤을 때는 좀 더 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가거나 아니면 서서히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파생은 이제 장중 단타 하다가 방향성을 모색하자. 그런데 역시 기본은 하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심하게 밀리면은 매수, 그리고 또 반등이 더 나오면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타를 하다가 매도에서 밀리면은 그냥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물은 개별주 선별적으로 단기 매매 지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해외 차트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역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그냥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죠. 그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한국은 지금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흐름, 특히 12월이 지나면은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